새벽 2시 침대에서 쇼츠를 넘기고 있었어요. 이거 하나만 더 보고 자야지 그러다가 시계를 보니까 또 3시. 그렇게 겨우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서 알람이 울렸는데 그냥 손만 뻗어서 끄고 눈을 떠보니까 그냥 하루가 다 가 있는 거예요. 겨우겨우 일어나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시 휴대폰을 잡고 밤이 되면 또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네, 내일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면서 잠이 들고. 근데 내일도 똑같아요. 이게 한 달, 2달 반복되면 이게 사람이 망가져요. 저도 이 악순환에서 꽤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이걸 끄는 거는 어떤 뭐 대단한 각오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이 도구 3가지를 바꿨을 뿐인데 바뀌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루 끝에 감사하다, 행복하다는 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그 망가진 삶을 바꿔준 도구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생활 패턴이 망가진 사람한테 뭐가 제일 문제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비슷한 대답을 한다고 해요. 늦게 자는 거,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 의지력이 없는 거. 근데 저는 이것들 전부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진짜 원인은 핸드폰. 밤에 핸드폰을 보다가 늦게 자는 거예요. 아침에 핸드폰을 보다가 또 늦게 일어나고요. 심지어 낮에도 휴대폰을 보다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해요. 의지력이 이게 약한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손 안에 도파민 자판기를 들고 다니는데 의지력으로는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살 때는 심지어 더 심해집니다. 잔소리 해줄 사람도 없고 잡아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끝없이 망가지더라고요. 휴대폰 하나 들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요,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을걸요? 휴대폰 문제라는 거. 근데 안 보겠다고 마음 먹어도 10분이면은 또 잡고 있더라고요. 내가 알람 하나 확인하려고 켰다가 30분이 지나 있고 잠깐만 하면서 켠 게 1시간 되어 있고, 의지력으로는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전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내가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의지가 아니라 환경을 바꾼 거예요.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저한테는. 첫 번째는 금욕상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휴대폰 감옥이라고. 이런 건데, 이 핸드폰을 상자 안에 넣고 시간을 설정하고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이게 안 열립니다. 물리적으로는 꺼낼 방법이 없어요. 저는 밤에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여기에 넣어요. 그리고 아침에 열리게 설정을 해두잖아요. 새벽에 휴대폰 보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강력해요. 2번째 방법은 방해금지 모드입니다. 이 금욕 상자까지는 좀 뭐 사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러면은요, 이것부터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핸드폰을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라 알람이 안 오게 하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니까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알람 자체를 꺼버리면은 휴대폰 잡을 이유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아이폰은 설정해서 수면 모드나 집중 모드를 설정해 놓으면은 밤 시간대에 자동으로 알람이 차단되는 거예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방해 금지 모드나 있으니까 시간 예약 걸어 두시면은 자동으로 켜지고 꺼집니다. 저는 둘 다 써봤는데 솔직히 이 금욕 상자가 조금 더 확실합니다. 방해금지 모드는 제가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또 풀더라고요. 근데 금욕 상자는 이거는 뭐 풀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그 차이가 되게 커요. 내가 환경을 만들고 어쩔 수 없이 되는 거. 우리가 핸드폰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는 의지력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휴대폰이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이 알람이나 이 빨간 숫자, 무한 스크롤, 전부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우리가 휴대폰을 못 놓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의지력으로 이기겠다고 하는 건 이거 처음부터 지는 싸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진짜 이거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판을 바꿔야 돼요.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금욕상자든 방해금지 모드든 환경을 어떻게든 세팅을 해서 휴대폰이 나한테 올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한번 해보세요. 금욕상자가 있다면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넣고 잠그고, 없으면 방해금지 모드를 시간 예약을 걸어두는 거. 이것만으로도 아침이 달라집니다. 새벽에 쇼츠 보다가 3시까지 버티는 그 악순환, 이걸로 저는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2번째, 휴대폰을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사실 밤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자니 조금 심심하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핸드폰 감옥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걸 못 사용하니까 다른 기기를 찾게 되더라고요. 뭐 태블릿이든 노트북이든. 이게 또 왜 그러냐면은 내일이 비어 있으니까 오늘 밤이 불안한 거예요. 혹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핸드폰을 묶어두기만 했을 때는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생각보다 머릿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아, 내일 뭐 하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밀렸는데 이 생각들이 드니까 정리가 안 되고 또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저는 하나 더 넣은 게 있어요. 자기 전에 5분 정도 내일을 세팅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수첩 하나를 옆에다 두었어요. 뭐 핸드폰 메모로 해도 되지만 핸드폰은 이 핸드폰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첩이 좋더라고요. 수첩이나 포스트잇 같은 걸 활용하면은 내일 할 일 한 3가지 정도만 딱 적는 거예요. 뭐 10개, 20개 뭐 이렇게 아니어도 돼요. 오늘 이것만 하면 괜찮은 하루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 진짜 중요한 거 딱 3개만. 그리고 순서도 한번 정해주세요. 일어나서 뭘 먼저 할지, 그 다음 뭘 할지, 뭐 5분이면 끝나게끔. 이게 되면은 2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는 머릿속이 조용해져서 잠이 잘 와요. 생각이 수첩으로 옮겨져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아침에 눈 떠서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바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도 일을 해요. 자기 전에 내일 이걸 해야지 라고 정해두잖아요. 그럼 뇌가 수면 중에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어제 적어둔 게 낯설지 않고 바로 손이 가는 느낌이 드는 거는 그래서예요. 의지력이 아니에요. 매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뇌한테 방향을 미리 설정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수첩을 하나 사시고요. 침대 옆에다 두세요. 그래서 뭐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냥 적으시고, 오늘 밤에는 자기 전에 한번 적어보세요. 3가지 정도만. 그리고 덮어놓고 잘 자는 거죠. 3번째.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잘 보냈잖아요. 근데 점심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눈도 감기고 머리도 무겁고 오후 내내 멍하거든요. 보통 이게 식곤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게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뇌가 에너지를 못 써요.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살도 잘 안 빠지고 올라간 혈당을 처리하려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오니까 남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식후에 어떻게 보내느냐가 몸이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용어로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바꾸는 방법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뻔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근데 뻔한 걸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간단한 걸 소개해 드리자면은, 저는 밥 먹고 산책을 합니다. 산책이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시간 내서 또 할 시간이 없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점심에 먹고 남은 시간에 이 휴대폰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20-30분에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쇼츠를 넘기면서 시간을 날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휴대폰한테 또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한번 산책으로 바꿔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걸으니까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헤드셋을 끼고 좀 음악을 들으면서 걸었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다르다고요. 음악을 들으니까 이 산책이 힐링 시간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오후에 머리가 맑아지는 게 확실히 느껴졌고, 점심을 먹고 헤드셋을 끼고 밖에 나가서 10분 정도 걷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산책용으로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더 좋고, 그러면 헤드셋 끼고 순간 뇌가 지금 산책 시간이구나 하고 전환이 되는 거죠. 이게 루틴으로 자리 잡으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휴대폰은 가능하면 자리에 두고 나가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음악을 들으려면 또 휴대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휴대폰을 들고 가되 음악만 틀어놓고 주머니에 넣고 화면은 아예 안 보는 거죠. 사실 뭐 mp3 같은 거 그냥 음악만 되는 거 있으면 더 좋은데, 저는 그 공기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또 좋습니다. 식후에 10분만 걸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좀 눌립니다. 걸으면은 근육이 포도당을 가져다 쓰거든요.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오후에 졸린 게 확 줄어들었어요. 같은 점심을 먹어도 걷고 온 날은 오후가 조금 살아있고, 앉아서 휴대폰만 본 날은 확실히 죽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무조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 이 세로토닌이 나오잖아요. 기분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여기에 좋아하는 음악까지 더해지면은 기분 전환이 진짜 2배입니다. 몸만 좋아진 게 아니라 감정도 같이 리셋되는 거죠. 한번 내일 점심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밥 먹고 헬스에 끼고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밖에 한번 나가보시면서 햇빛도 보고 쭉 걸어보는 거죠. 10분이면 됩니다. 며칠 해보면 확 느끼게 돼요. 걷고 온 날 오후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 도구도 같이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는 휴대폰 감옥. 사실 금욕상자든 방해금지 모드든 둘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나한테 올 수 없게 하는 거. 두 번째, 수첩. 자기 전에 5분, 내일 할 일을 3개 정도 적어놓고 잠에 드는 거. 세 번째, 헤드셋. 점심 먹고 좋아하는 음악 틀으면서 10분 정도 걷는 거. 그래서 새벽 3시에 자던 사람이 이제 12시 전에 잘 수 있게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해야 될지 압니다. 점심 먹고 밖에 걸어요. 이게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사소한 거 3가지를 바꿨고
도구도 3가지의 도움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확률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이랑 다른 건 무너져도 이렇게 하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너지면은 무너진 채로 계속 되었잖아요. 이 3가지가 확실히 저의 삶을 잡아주기 시작한 거죠. 무너져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 오늘 밤에는 한번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폰을 묶어두든지 아니면은 뭐 포스트잇에다가 내일 할 일 3개를 적고 잔다든지,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작 하나가 내일을 바꾸고 결국에는 하루 전부, 한 달을, 또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또 좋은 도구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